돈이 썩어 나나 봐요. 그 썩어 난다고 생각할 만한 게, 다른 경비들은 다 50%씩 예산을 다 깎고 막 없애고 그랬잖아.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는 늘렸다 그러네요. 그것도 20% 가까이 늘렸다 그러네요. 네, 대통령실 업무 지원 예산은 10% 정도 증액했고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 경비를 올해보다 25%나 넘게 늘려서 잡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이사는 언제 끝나는 거야? 450억이면 된다며. 1억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뭘 더 고쳐야 되냐고. 뭐지? 2년 새 지금 100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일단 이 업무 추진비도요, 지금 보자라고 얘기하면 영수증 휘발됐다고 안 보여주는 돈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걸 갖다가 비자금 같은 이 돈을 10% 증액을 시켰고, 자, 대통령실 안에 시설을 뭘 또 해야 돼? 비대박 갖고 침대 50개 넣고, 안에 있는 집기들 다 늘렸는데, 뭐 침대 옆에다가 진동 안마의자라도 놓으려 그러는 건가? 근데 진짜 저는 침대가 왜 필요한지가 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아니, 벙커마다 하나씩 지금 넣어놨나 봐, 룸에다가. 신 2개. 침대 신 2개.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침대 왜? 뭐 때문에 왜? 돌아가면서 누우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돌아가면서. 일찍 퇴근하지 않나? 일찍 퇴근하잖아. 그러니까 퇴근을 하는데 거기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낮잠을 자나? 52개 침대 회사에서요? 바꿔가면서. 아니, 직장에서 낮잠 자도 돼. 저도 그럼 침대 하나만 낮잠 좀 자게. 예. 한번 잡아봐. 사진 찍어 올리게. 아무튼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올해 예산을 4.8% 늘렸는데 근데 총 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그러니까 정부 총 지출이 2.8% 늘었는데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은 4.8% 늘렸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떼와가지고 대통령에 쓴다는 소리예요. 운영 지원 예산이라 그래갖고 확실하게 어디다 쓰겠다는 것도 없어. 그냥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이 돈이 302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윤석열 입장, 야 이씨 내가 검찰총장 할 때도 250억씩 400억 가까이 썼는데 아니 대통령실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더 기마이를 써야 되는데. 뭐 대통령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비도 내년에 17억 5,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돈 가지고 영화 대관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이상한 그 회의한다 그래갖고, 업체 불러갖고, 인테리어 갈고, 프레카드 걸고, 책상 배치 바꿔갖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돈 주고, 이런 류로 해갖고 쓰는 거예요. 하청은 전부 다 가누림이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 행사를 위한 영역비가 제일 많이 늘었어. 8억 원에서 8억 원도 많아. 17억 원으로 늘었어. 그러면 대통령 행사에 한 달에 1억 5천 이상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야. 이벤트 업체 논한 거지. 이거 코바나가 한다고 100% 믿어 의심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거 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실 건설 예산이 10억을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세금이잖아. 저 정도 비용이면 집을 한 채 짓는 비용이잖아요. 저 돈을 어디다 쏟아붓는 건지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돼. 뭐 벽지를 색깔을 바꾼다든지 가구를 새로 산다든지 뭐 목적이 있어야 저걸 할 거 아니야. 근데 1년밖에 안 된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거기다가 저렇게까지 돈을 계속 쑤셔박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51억 7,100만 원에서 65억 200만 원. 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65억 200만 원. 여기에다가 국정 운영 성과 컨텐츠, 그러니까 자랑질 하는 거죠. 유튜버들 시켜갖고 만드는 성과 컨텐츠 제작 8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및 국민소통, 그러니까, 관변단체, 보수단체들 불려가지고, 지원하는 돈 7억 8천. 자문회의 간담회 대체 비용 6억 2천.
동네 노인네들이나 보수들 태극기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회의하는데 6억 2천. 거기에 난 이거 받고 충격받았어. 여론조사에 20억 7,600이에요. 야, 씨. 여론조사 한 번이 와. 보통 2천만 원 이쪽 저쪽이거든요. 네. 20억이면 100번을 하겠다는 얘긴데, 3일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건데, 아니, 여론이 1%라도 상관없다며. 관심 없다며. 네. 관심이 없는데 3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나? 이 미친 새끼들은? 동이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국가 이렇게- 재정이 파탄날 상황에 이렇게 지 위주로 이 돈을 써버리면, 네. 이제 나중에 직원들 상비실에서 일회용 커피도 집에서 들고 와서 타 먹어야 될 거야. 이거 사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아니, 하긴 그럴 만도 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한 명이었는데, 우린 대통령이 둘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지. 따로 놀러 다니는데. 한 놈은 시장 가고, 한 놈은 국회 가고, 한 년은 국회 가고, 한 놈은 국회 가고, 다른 한 얘기네. 년은 시장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앞에 댕기다 보니까, 대통자는 대통령. 넣어주세요. 아이고.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산 포차 차리고 떡볶이 먹으면서 포크 안 주고 뭐. 야, 이렇게. 어제 부산포차 관련돼서 방송을 했는데, 본방도 5만 밖에 안 들었는데, 부산포차 이렇게 얘기 꺼내갖고, 쇼츠가 지금 13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와, 김건희만 포함되면은 우리 뭐 아니, 히트 웃기잖아. 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포차의 실상이 옛날에 끝나고 한잔하는 그 버릇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 그거였어? 그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이걸 했구나. 아니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댓글에 맞다고 송 작가님 어. 말씀. 악플 엄청 지웠어요.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맞다라고 얘기를, 심지어 저번에는 그 백악관 앞에 포차골목이 어디냐고. 성지순례 가자고. 헐. 네. 아, 근데 아마 김건희가 한참 다녔을 때는 옛날 르네상스 호텔 뒷골목도 포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 안물안궁! 네, 자꾸 성지순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새벽 3시에 번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없을 때 가시게 되면 고흥집이 제일 맛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연구비를 늘린다고 했는데 요건 역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내년도 정부 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내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R&D 예산 증액 감독권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국 증액 안 한다는 소리예요. 조선일보가 근데 왜 그렇게 설레발을 쳤을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욕을 덜 먹게 해주려고 한 거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거 R&D 예산 증액한다더라라고 뭐 페이크 이건 진짜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페이크 뉴스로 그냥 냅둬버리고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니 조선일보가 잘못 썼겠죠. 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 깨나도 R&D 예산은 안 늘려주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동관이 말하던 베베스가 탄식할 만큼 가짜뉴스가 심하다 이런 말이 여기 딱 어울리지 않나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얘네들이 요새는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지들은 무차별로 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받아주고 어떤 건 안 받아주고 어떤 거는 되려 화를 낸다는 거지. 결국에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일보 봐라 R&D 예산 증액한단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하던 애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자, 관련해서 백신 연구개발 예산을 80%를 삭감했다라고 한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연구비가 30% 이상만 삭감이 돼도 연구자의 24% 정도는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80%나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같은 건 만들지도 말라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예산을 막 썼다, 낭비했다라고 하는 가장 그 공격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빠르게 뭐 진단키트나 그 각종 백신이나 또 그 치료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대기업이 만드는 경우에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중소제약사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단 기본적인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업무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연구에 착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그 신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정부한테 보조금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연구를 시작하다가 이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상업적인 걸 생각해서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초도 결과를 발표를 해가지고 투자자를 얻어야만 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도 이게 처음에 연구를 시작해갖고 이게 상품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면 로또지만 로또만큼이나 확률이 힘든 게 신약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일종의 바이오 강국으로 나름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이거를 사실상 윤 정부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 분명히 그 예산으로 갖고 만들고 있는 업체 주식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복지부가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복지부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 원래 옛날에 우리 무슨 은경 청장이지? 정은경. 정은경 청장님이 무슨 은경? 예, 하도 요즘 은경이가 많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 청장이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뭐 병원으로 돌아가셨단 말도 있고 아니 하는데 저기 교수 됐다고 하셨던데? 교수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 무도한 정권이 그때 고발한다고 지랄 연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오 예산 부분 막 날린 부분은 지들도 해서 안 먹힐 부분인 줄 알았는데 접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을 못 시킨 안 갚음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던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설 수 있던 분야를 스스로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니까. 어저께 영화제 날리고 디지털 콘텐츠 예산, 문화 콘텐츠 예산 줄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RNA 백신의 이 중심 국가를 지금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RNA를 기초로 한 바이러스성, 그러니까 뭐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연구가 한참 활성화돼서 지금 우리 기술력이 세계 1위다, RNA 부분에서는. 라고 인정받는 단계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줄여서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야. 이거 아까 청와대에 용산에 들어가는 비용들 증감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카바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래놓고 말로는 바이오 강국 세운다는 거야. 그 말만 하면 이제 그 분야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80% 삭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277억에서 51억으로 220억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가 설명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구비가 30%만 삭감돼도 연구자 24%가 연구를 포기해야 된대요. 지들이 용산에 증액한 금액 가지고 충분히 원한대로 더 보태주지 못할 망정 원한대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니까. 근데 이게 결제 우선순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서는. 미친 나라죠, 지금 진짜로. 오늘 계속 세금 빌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0조 이상의 세수가 빌 거라고 하는데 뉴시스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 대비 24조 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14조 8천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 대비 1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직장인들 월급을 탈취하는 거죠, 거의 진짜. 그러니까 직장인들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직장인들이 연봉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 한 달에 얼마 가져와 이러면 우리 실수령으로 계산해야 실수령으로 돼. 봐야 돼요. 40%가 어. 세금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고 이게 저는 되게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다수 직장인들한테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발작 버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세금을 증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부터 증세를 해요? 유리지갑에서부터 증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월부터 7월이에요. 네. 5개월이 더 남았어, 연말까지. 그래서 법인세 24조 원 덜 거친 게 연말까지 가잖아요?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늘겠죠. 사실 거의 7월이면 6개월 중에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저게 2배로 는다고 봐야 돼. 12월까지 간다고 치면. 그럼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이 직장인들은 왜 1.2조밖에 안 줄었겠느냐? 임금이 그만큼 상승을 안 한 거예요. 임금이 안 오르니까,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해가지고 취업자들,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지니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율을 조정해갖고 더 걷어간 게 아니야, 지금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은 근소세 늘어난 걸로 법인세와 양도세가 줄어든 커버가 안 경우 커버 자체가 안 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러면 다른 방식으로 더 끌어낼 수 있는 세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들이 제발 나는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니까. 본인이 연봉이 2억이어서 나는 고액 연봉자야. 난 돈 잘 버니까 난 보수.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 집안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 난 진짜 열받은 게 본인 평소에 진보라고 했던 새끼들도 야 내가 원래 7,500 내던 세금을 2,500으로 깎았어 윤석열 만세 이러는 거 보면서 진짜 확 연을 끊어버렸어. 근데 수입이 2억에서 5천으로 줄었어, 그 새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 하에서 지금 부족한 세수가 현재까지 60조 원이야. 앞으로 연말까지 다 하면 최소한 80조, 90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돈을 어디서 메꿔야 되는 거야? 극적으로 저만큼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는 거지. 저는 분명히 부가가치세 손댄다고 봅니다. 지금 10% 내고 있는 걸 15%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 한 2, 30조 정도의 추가 세수를 긁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만 저기 부자들 감세했던 것만 정상화 시켜요. 이거 마크롱이 하던 짓거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뭐 세수가 펑크 났는데 결국은 지방 재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방 재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재정을 끌어오거나 국가적으로 막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은행에서 강제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땡겨오거나 아니면 뭐 공적 기금에 있는 돈을 빼서 쓰거나 이러한 이른바 유도리라 그러죠. 이 대체 방법이 없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저거 빠진 만큼은 무조건 빵꾸 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뭐부터 빵꾸 나겠습니까? 공무원 월급 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 줄이는 거지. 각종 주민들한테 돌아갈 복지 지원 금액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결국은 서민들이 저거를 다 부담을 안는 거예요. 나는 법인세 안 내는 개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갖고 여러분이 돌려받아야 될 혜택, 무슨 뭐 무상버스 지원이라든지, 노인정의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생수나 뭐 쌀 같은 거 계절마다 명절마다 갖다 주는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앞으로 공공근로 이거 노인들이나 이거 주던 일자리들 싹 사라져요. 이제는 뭐 폐지 주워봐야 폐지 100kg 주워봐야 10,000원도 안 하는 이 요즘 시세에 재활용도 안 해. 그냥 싸게 외국에서 사다 써버려 수입해서. 예전에는 세금을 지원해가면서 그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비용도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 세수 부족에 대한 타격을 기업이 받는 게 아니야. 기업은 나 장사가 안 돼서 그랬다니까. 장부 좀 보여줘. 어허 이거 또 업자들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지네들은 계속 손실봤다 그러고 안 내려고 할 거예요. 세율도 낮은데 우리 지금 너무 경제 힘들잖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도 지금 세계 경기 힘들어갖고 우리 세금 낼 돈 없어. 그러면서 전부 다 유보금으로 돌리고 법인세는 점점 더 안 내겠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나눠주던 23조 원을 아마 지자체가 못 받습니다. 못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기금 투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금 투입을 하면 기금도 우리 돈이잖아. 세금이죠. 세금이거나 우리가 출연한 돈이잖아. 네. 국민연금 그거 국가 돈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나눠줄 돈인 거야. 예를 들어 의료보험 안에 어느 정도 의료보험 안에 공단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나 보유자산 그거 국민들 쓰라고 있는 거지. 그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정에 소비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갚아야 돼. 부족해지면.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부자들 돈을 우리 세금으로 갚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법인세가 제일 많이 줄었잖아. 어. 그럼 법인세가 줄면, 그 법인에서 삼성에 법인세가 줄면 삼성에서 일하던 직원들한테 나가는 세금이 줄어요?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뭐 주주들과 경영진의 돈이 그만큼 덜 나가는 거지. 뭐 채용을 늘리기를 해. 뭘 합니까 도대체? 그렇게 깎아준 돈 가지고 걔네들이 뭘 했는데? 낙수가 어디 있었어? 없습니다. 고용이 늘었어? 인건비가 올랐어? 사회적 공헌을 하기를 했어. 그 돈 갖고 해외 나가고 공장이나 짓는다 그러고 혹하면 이거 한국 힘들어서 기업 못한다고 나간다고 협박질이나 하고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 오르고 복지도 줄지만 빚은 빚대로 우리 모르게 계속 더 쌓여가고 있는 거야. 올 한 해에만 우리가 2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국가에. 윤석열이가 썼는데 윤석열이는 퇴임하면 일본으로 튀겠지만 우리는 윤석열이가 써버린 돈을 이거를 2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평생.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이 갚아요. 뭐 대기업 털어놔야죠. 뭐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지금 많이 깎아줬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야지.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인건비 제대로 주고 세금 제대로 내고 대한민국에서 법인 세워서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데 지들은 그래. 나 건들면 다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그래. 니들이 우리 니들 경제를 건드려서- 망가지고 있잖아. 니들 건드려서 망할 경제면 망해야지. 어떡하겠어? 니들이 외국 가서 우리나라에 했던 짓을 하면 평생 바로 못 나와요. 깜빵이야. 평생 못 니들은 나와. 천년씩 벌금 환생에도 못 나와. 천년씩 또 구형받아. 못 나와. 환생에도 깜빵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야 정말. 누가 환생을 시켜 죽은 해골에다 환생을 또 시키니? 난 정말 정권 바뀌면 얘한테 반민특위 위원장 같은 거. 정말 그런 거 맡기고 얘는 싶다. 잔인해서 네, 도륙을 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꼭 맡기고 싶다. 네, 정말. 장경옥님께서 어머님께 들었어요. 독방 예방주사 어른들 무료 접종이 뒤로 밀렸나 봐요. 젊은이들 먼저 유료 접종부터 한다고 더 있다고 그라 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젊은이들을 무료 접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료로 돈 내고 하는 사람만 먼저 해주고 무료는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못 해줘 라고 하면서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네요. 야 접종 안 받고도 건강하게 살아남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결국 안 해줘요. 네, 올해도 선전하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다. 아.